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넥스트사이언스의 임원이 스톡옵션으로 단타를 시도한 게 아닌가 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줄 요약입니다. 스톡옵션 단타를 시도했는가,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부여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알아보고 임원의 보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넥스트사이언스의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식이 상승하면은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팔고 싶겠죠. 그 누군가에는 넥스트사이언스의 임원도 해당이 되는데요. 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4월 9일에 공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14,000주가 누군가 늘었습니다. 자, 바로 보고자는 이가병이라는 임원인데, 자,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했다라고 공시가 나온 겁니다. 자, 변동일은 4월 5일로 취득 가격이 8,750원입니다. 이 8,750원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인데요. 최초 부여 수량 10만 주 중에서 14,000주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대략 14%를 행사했습니다. 아직 많이 가지고 있죠. 비유상 가지고 있는 투자금 중에 소액 단타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추측인데요. 변동일 4월 5일이랑 행사가 8,750원을 기준으로 이가병 이번에 머릿속 생각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넥스트사이언스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하락했다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면서 또다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해서 9,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행사가 8,750원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4월 1일에 8,750원 행사가를 돌파했죠. 자, 여기 위에서부터는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면은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찍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에도 가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도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죠. 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은 안정권에 있지 않을까. 행사가가 8,750원이니까 수익 구간이죠. 그러니까 해당 4월 5일에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14,000주 행사를 했는데, 자, 보통은 스톡옵션 행사되는 걸 보면은 넉넉하게 주가가 50% 상승하거나 100% 그 이후부터 행사가 되는데, 이 넥사 임원은 행사가보다 조금 주가가 오르니까 바로 전환해서 아마도 단타를 치던가 보유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다음날부터 바로 물려버렸습니다. 8,700원 됐죠. 행사가보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돈 주고서 샀는데 사자마자 물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단타를 치려고 한 거라 생각했느냐? 주식을 그냥 보유하려고 했다면은 요 8,700원 넘지 않아서 또 그 밑에서도 얼마든지 전환해서 보유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사람은 없죠. 왜냐면은 손해를 보고서 돈을 더 주고서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손해보면서 행사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8,750원 밑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바로 올라와가지고 조금 가격이 그 위에서 노는 것 같으니까 바로 행사했죠. 그러니까 넥스트사이언스 주가가 내 행사가 위로 올라오는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째고 있다가 올라오니까 바로 행사해가지고 단타 치려고 딱 행사하는데 바로 다음날 손실 구간, 그리고 물려버린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타 치려다 실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라이브 킬 때마다 여기서부터 계속 고점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주가는 진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만약에 가병 임원님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속으로 빅토리 제발 그만해 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저는 단기 고점을 말한 거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상황이 좋거든요. 자, 그걸 증명하듯이 4월 9일 금요일에 반등할 때는 시원하게 14% 이상 반등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희한하게도 상승할 때 반등할 때도 행사가였던 8,750원 밑에 8,600원까지 밖에 고점을 찍지 않고 내려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또 자, 기가 막히게 행사가가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넥사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서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물론 제 추측이니까 어떤 의도로 행사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방법 3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넥사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가병이라는 분이 바로 10만 주를 부여받았는데, 부여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신주 교부가 있고 자기 주식 교부가 있고 차액 보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은 신주 교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듯이 그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겠고, 자기 주식은 넥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주는 거겠죠. 그리고 차익 보상은 주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세 차익만큼을 현금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주식 매수 선택권, 쉽게 말하면 스톡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사하는 방법이랑 발행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돈을 넣어야 되겠죠.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가액 전액을 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을 하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는 납입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에 8,750원에 해당하는 돈을 넣고 14,000주를 받았다 이렇게 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사가액을 넣어야 된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만은 일단 돈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장내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보유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돈이 없으면은 스톡옵션도 행사를 못 합니다. 왜냐면 일단 먼저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이 확실하다면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넣었다가 매도한 다음에 다시 대출 갚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회사에게 뭐 차익 보상을 선택하면은 그 차익만큼 현금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발행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신주 발행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게 행사가 전액을 납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유상증자와 같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하는 방법이 신주 발행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유상증자와 달리 이사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는 겁니다. 자기 주식 지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자사주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것을 행사가액으로 양도하는 겁니다. 자, 신주 발행이랑 자기 주식 지급이랑 둘 다 똑같이 납입을 해야 됩니다. 줄 때 신주로 발행해서 주느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지급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주식을 파는 거죠. 돈을 받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시세로 파는 게 아니라 행사가로 파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행사가보다 높다면은 회사는 조금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자는 이득을 보고 사는 거고요.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신주 발행 방법도 역시 뭐 유상증자니까 유상증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차액 지급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실질 가액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 만약에 그 가병 임원이 차익 보상 선택했다면은 그 수익을 받겠죠. 그런데 이만큼은 수익을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직접 주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실 구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방법 3가지도 봤고요. 자, 이번에 공시가 나왔던 이가병 임원은 비등기 임원으로 부사장입니다. 임원 현황을 가보면은 12명의 여러 감사, 임원, 감사, 이사 등 임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가병, 미등기 임원으로 부사장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리소스 사업 부문이고, 자, 임원 토탈은 12명인데요. 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등기이사 9명, 미등기 임원 2명, 감사 1명 해서 합쳐서 12명입니다. 12명 임원에 대한 1인당 보수는 4,600만원인데 미등기 임원 2명에 대한 1인 평균 급여액은 7,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원보다 미등기 임원이 급여액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눠서 보면은 등기이사 9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보수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럼 누가 보수가 낮냐? 사회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 보수가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은 전체 12명의 보수는 4,600만원인데 자, 사회이사나 감사가 좀 보수가 낮고 등기이사가 평균보다 높겠죠. 당연히 낮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5천만원, 그리고 가장 높은 게 미등기 임원 7,500만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가 많은 만큼 스톡옵션은 등기 임원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66만주, 20만주 이렇게 66만주, 20만주, 25만주 이렇게 있고, 자, 상대적으로 미등기 임원은 스톡옵션이 10만주, 5만주로 등기 임원에 비해서는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 임원은 보수액이 미등기보다는 낮지만은 스톡옵션이 좀 있고, 미등기 임원은 스톡옵션이 조금 작지만은 평균 급여액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